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통한 수거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무인 회수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구 양령시 한가운데 2인성 화백을 기리는 기념관이 올 연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네마다 설치돼 운영 중인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고 2,000원이 모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 무인 회수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 병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동네별로 한 대, 많으면 2대까지 설치돼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보다 회수하는 양이 제법 늘었습니다. 운영 초기 3개월 동안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평균 450kg을 수거했는데 올 초에는 1톤이 넘는 페트병이 모였습니다. 개수로 환산하면 평균 2만 2천여 개에서 5만 4천 개로 만 1년여 만에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회수하는 양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페트병 개수는 지역별로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300원 또는 500원씩 모아 2,000원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50개거든요. 용량 짝지에. 다른 데는 500원씩 하는데 얘는 300원밖에 안 되니까 팔지. 너도 나도 투명 페트병을 모아 무인 회수기 앞으로 모이다 보니 종종 기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대부분 60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게 용량이 크면 좀 넣을 수 있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못 넣을 때가 많아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못 넣고 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수거를 해서 저장 공간을 비운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장 공간이 없는 기기 주변으로 페트병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이제 이게 기계들이 스펙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더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것도 있을 가능성인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기계가 다 이제 업체 기계라 가지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전용 앱을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회수량이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기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달 초 대구 지역 각 기초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선거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의회 유일한 재선인 이정현 의원.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부의장 한석을 배려하기로 했지만 한순간에 기류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김기웅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간담회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협치 못한다. 모든 것 국민의힘에서 의장단을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고 또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조차도 구의원들조차도 이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 민주당 의원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번복되고
의장단을 국민의힘이 독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들 3개 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좀 국회가 이렇게 좀 완전히 막 극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웅 의원은 B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단 선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면서 다만 자리를 놓고 음해나 돈이 오가는 거래 행위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이 만든 파행에 맞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당분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지역회생 프로젝트 연중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곧 농촌 등 지역의 작은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농촌 학교와 연계하는 농촌 유학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실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여러 학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당시 전교생이 단 1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 유학생이 전학 오며 전교생은 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상호작용이죠. 또 도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농촌 유학은 주로 수도권 초중고교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전학을 와 현지에서 생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자연 생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방도 같이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재밌었어요. 얼마나 더 있고 싶은데? 중학교 때. 여기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서울은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싫었어요. 학교 운영적 측면에도 도움됩니다. 수도권 학교는 학급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고 농촌 학교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듬 학습이나 토론, 단체 체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 경우 농촌 유학을 운영하는 완주 동산초는 59%, 순창 적석초는 62%가 농촌 유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그 촌학교 학생의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도시 아이들은 도시에서 어떤 조금 적응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와서 정서적으로 할지 그런 안정이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이렇게 수요 조사랄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올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 등에서 농촌 유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계해 추진 중인데 참여 학교는 전국에 80여 곳, 학생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폐교위기 농촌학교가 농촌 유학 활성화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처럼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되살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농촌 유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의 농촌 유학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센터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농촌 유학의 존립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유학은 크게 기숙형과 홈스테이형,
가족 체류형 등 3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과 농촌 유학센터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기숙형이 대부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거실 바닥은 들떠 있고 실내 벽면까지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수가에서 작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도 물이 새고 저 뒤에도 새서 지금 저 바닥이 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붕에 이제 그런 누수, 그래서 이제 처마도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선. 다른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공간이 협소해 학습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시급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남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간 정부는 국고 보조금으로 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의 유지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게 쓰였는데 올해 정부가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법에 의거해서 이를테면 도시 아이들의 농촌 체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농교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며 센터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 유지조차 어렵게 된 상황. 문제는 국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자치도는 최근 추경을 통해 급한 대로 국고 보조금 삭감액을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그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는 이렇게 센터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례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지역 회생을 위해선 그 지역에 반드시 학교가 필요합니다.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를 겪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릴 대안으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인성 화백은 대구가 고향입니다. 중구 양령시 한가운데에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기념관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인데 이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양령시 내에 있는 옛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가칭 아르스 기념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념관은 이인성 화백의 유가족이 70년 넘게 보관해오던 작품과 그림 도구 780점을 모두 기증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근대 골목 투어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양령시를 다시 살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아르스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인성 작가가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시대상을 반영해 대구 근대의 옛 감성과 현대의 세련됨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1층은 이 화백의 주요 작품들을 일본 유학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시간대 순으로 소개하고 그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1937년 그가 직접 운영을 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순다방 아루스를 그대로 재현한 휴식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기념관 조성 사업에는 총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 곳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넣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보다 간결한 전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까 한 곳에 이걸 다 보고 가려면 5분씩 잡아서 되지 않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연속해야지 컨티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10년 동안 놔둘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구청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 뒤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6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시작된 시위는 무더운 여름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을까요? 천혜열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죽전 3구역 재건축 사업은 올 초 아파트 입지와 함께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도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했고 달서구청이 이를 인가하면서 조합원들이 1,668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분제 사업 방식을 하면서 한다고 해놓고는 동업제 방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 다 맞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따라만 갔던 것이죠. 이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방식도 불투명했고 법적 다툼에서는 정보가 조작된 조합 설립 동의서가 공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 경쟁 입찰을 해야만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 시에 조합은 그 당시에 조합은 237명이었어요. 237명이 과반수면 119명이 현장 참석해야 되는데 50여 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조나 변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방식에서도 법원은 조합과 시공사가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 맞고 시공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이므로 여기에서 달서구는 배제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준 달서구에 책임이 있다며 구청 앞에서 6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착점까지 다 와서 보니 달서구청이 관리 처분이 잘못되는 걸 분명히 자기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다. 계속되는 시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달서구 지부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피커를 동원한 시위 때문에 구청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급제 하면서 지분제 한다고 쏘겠는 것은 명백하고 1,668억이 강탈된 것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실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름철 극한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천변 다리 및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집중되는 폭우에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하천구역 주차는 삼가야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한내대교 아래입니다. 곡교천이 흐르는 하천구역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구역 내 주차 행위는 극한호우 시 빠르게 불어난 물로 인해 재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금지한다는 경고 현수막도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에 있어 지금 그게 주차 안 되는가요? 당분간에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인근 셋들다리 하부 공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온양천과 곡교천이 만나는 하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잠길 우려가 크지만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아산시가 집중호우 시 통행을 차단한다는 안내판과 경고 현수막을 다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대책과 함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9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영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육정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2년간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등에 관해 심의하고 예결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심사하게 됩니다. 서구 비산 사동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지가가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독지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기부했으며 지금까지 기부액은 총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한사코 거절해왔으며 철저한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긴급 구호자금 등에 쓰였습니다. 남구 봉덕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독지가 부부가 방문해 수년간 모은 17만 원 상당의 동전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명장 4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명장은 자동차 정비 이영광, 한복 생산 최지은, 도자공예 우상욱, 보석 배태규 씨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가 결혼 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과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건강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학교 14곳을 선정했습니다. 옥빈유치원과 대명중학교, 상인중학교와 중리중학교, 대구전자공고가 건강급식 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부지방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내일부터 다시 비가 와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